샤론코치 TV 북클럽 오늘 저자 초대 특강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 아이를 영재로 바라보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영재가 된다고 하네요. 우리 신재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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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정호 어머님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엄맘에 가까우시죠? 그쵸. 그렇죠? 사실은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 홈쇼핑 일도 하고 네. 방송 일도 많이 하고 네. 사실 지금 저한테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질문을 주시는 엄마들이 네. 아이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무슨 공부 시키셨어요?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물론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도 하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진 정말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꼭 공부가 아니어도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그럼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남편과 좀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아이가 물론 공부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않아도 좋긴 하지만 아이가 뭔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본인이 뭔가 이런 노력하는 과정에서 뭔가 성실함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아이가 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갈 수 있는 꿈에 네. 이제 네. 기회가 좀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네. 공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쪽에 뭔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느낌은 들지만 사실 이제 뭐 초등학교 가기 직전에는 뭐 제가 막 공부 사실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몇 번 하면서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을 좀 뵙게 되잖아요. 네. 대부분 어떤 얘기 하시냐면요. 우리 애는 공부 안 할 거야. 우리 애는 뭐 예술 쪽 할 거야. 네. 운동할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애 유학 갔어. 이게 더 많잖아요. 네, 네.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실제 방송하시면서 이렇게 재현 씨처럼요. 이렇게 아이를 정말 정면 돌파로 가르치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면 돌파는 정말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대표님 진짜 대단한 그렇죠. 예. 롤모델이에요. 없어요. 네, 이렇게 정말 일반 엄마도 힘들지만 이렇게 재현 씨처럼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조영구 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참 불편한 점이 한두 너무 가지가 불편하죠. 네. 너무 아이 불편한 일이에요. 키우면서는 이게 정말 플러스이진 그럼요. 않고요. 거기다가 조영구 씨 네. 부인이라는 게 항상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만 뭐 조금이라도 뭐가 눈에 이제 거슬리면은 네. 조영구 부인이 막 이러면서 말하기가 너무 쉽기 네. 때문에 항상 더 그렇죠. 조심스러운데 거기다 아이는 또 하나야. 예. 걔한테 그렇다고 또 모든 안 가지를 가르칠 다 수는 가져. 없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높이 평가하는 게 정말 많은 사람이 유혹을 느껴요. 야, 한국에서 가르치지 마. 외국 보내. 네. 거기서 편하게 살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나간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들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일반 엄마도 힘든데 하물며 방송적이고 우리 오늘 재현 씨 완전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는 허리가 이만해요. 재현 씨는 요만해요. 아이고, 그건 제가 약간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밥을 안 먹는다고 허리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저희 다 안 먹겠습니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 네. 기본으로 일반 엄마를 살기 힘든 구조예요. 근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통으로 정면 돌파해서 나가는 게 저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럼 책을 봤는데 제가 푸 웃었어요. 푸. 왜? 아니 어떤 엄마가 같이 아들이랑 수학 배틀을 해요. 네. 저는 정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네. 아이랑 같이 책 사고 아이가 하루에 몇 페이지 할 건가 체크해주고 사인해주고 예 그렇게 교재 선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했지 제가 직접 풀어봤으면 여기 안 앉아 있죠. 근데 우리 재인 씨는 그것까지 하신 거예요. 같이 푼 거야. 제가 보면서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힘들게 살았을까? 네. 자, 칭찬은 여기까지. 자,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책 펼치고요. 네. 자, 내 아이를 영재로 바라보면 영재가 된다. 자,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에 제가 오호 한 게 있었는데요. 정우의 책상. 자, 이거는요, 집중력하고 관계 있고요. 아이의 집중력. 그 다음에 아이가 항상 신선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 뭐냐면요. 물론, 집이 조금 넓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공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좋아하는 게, 애가 책상에 앉았어. 10시간 앉아있어. 이걸 미덕이라고 생각해.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지. 네. 이거 아니에요.
자, 제인 씨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정우가 집에서 공부해도 약간 시간표처럼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수학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앉아서 문제를 풀고 필기를 하면서 풀어요. 자, 50분 풀었어요. 그러면 정우야, 1교시 끝났다. 간식 먹어. 이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티,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옮겨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편안하게 앉아서 또 책을 1시간 읽어. 또 옮겨요. 그 다음에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 또 옮겨요. 이렇게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항상 리프레시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에서 아, 이분은 기획자다. 이분은 기획자다. 네. 제가 감동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저는 사실은 아이가 좀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아이라고 제가 이제 이입을 한 거예요. 제가 아이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아이가 되어 보면 이 문제를 아 이래서 틀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사실 뭐 중고등학생은 당연히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거의 너무 긴 마라톤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벌써부터 이제 공부에 지치면 네.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물론 집중력 있게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있죠. 네. 수학이라든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과목은 이제 한 자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책 같은 거는 조금 풀어져서 좀 편하게 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책을 꼭 굳이 혼자서 읽으면 조금 사실은 외로울 수 있잖아요. 심심하죠. 네, 그러면 어. 저도 책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읽다 보니까 그게 이제 책상이 2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엄마 주도 학습이라든지 이런 책을 가지고 와서 너무 홍보 같네요. 네, 이런 책을 갖고 와서 이제 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방 안에 책상이 2개가 됐는데 네. 그 책상 2개를 놓고 사실은 이제 좀 뭐 이렇게 남매나 형제가 있다면 같이 놓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네. 아이가 이제 혼자 들어가 있으면 조금 아이가 집중력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책도 보고 처음엔 아이 문제집을 같이 풀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문제집 풀 때 저는 이제 기다리죠. 채점해 네. 주려고. 네. 기다리다 보니까 아이가 푸는 동안 제가 자꾸 핸드폰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막 자꾸 들락날락 하게 된다든지 네, 네, 네. 뭐 먹을래? 막 이러면서 이제 냉장고에 갔다 오는 제가 더 막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지. 예. 핸드폰 보다 보면 문자 답장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가 문제집을 풀 때 이제 아이가 푸는 거 이제 또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데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왜 틀렸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문제집을 저도 같이 풀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 수학이 요즘에는 뭐 4학년, 5학년만 돼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푸는 과정에서 네. 저도 이제 막 틀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막 신나하는 거예요. 제가 막 틀렸다 틀리고 이거지?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자기가 맞았을 때는 막 아. 쾌재를 부르고 막 재밌어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이 방법도 괜찮겠다. 그럼 정우야 그러면 우리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좀 난이도 있는 심화 문제를 네. 같이 이제 풀기 시작한 거죠.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막 공식도 막 생각이 나면서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쳤기 때문에 이미 선행이 된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5학년 관점에서 문제를 풀 때 저는 이거 중학교 걸로 풀면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이제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이제 아이가 할 때 근데 엄마가 이런 방법도 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좀 아이가 5학년일 때는 또 이런 관점에서 이게 어려워서 못 푸나? 이런 걸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엄마가 맨날 앉아서 아이랑 문제집을 풀겠어요. 네. 근데 한두 번 정도는 아이의 심화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것도 아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연산이 좀 빠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학교 가 있는 동안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연산책을 네. 아이가 부족했던 부분에 이제 연산 책을 구입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침마다 한 장씩 풀린다든지 네. 이런 조금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또 이제 연산이 약하고 사실은 이런 심화 문제는 이제 학년이 갈수록 문제가 길어져요. 이거는 빨리 다그칠 게 아니구나. 아이가 혼자서 오래 풀 시간을 그냥 답답하지만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또 요새 또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냥 두자. 예. 그러니까 인내하자. 그러니까 아이가 그 한 문제를 풀 동안 그냥 기다려주자. 이런 마음도 좀 생기고, 저 혼자 제가 수학 전공 선생님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아이를 수학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저 나름만의 좀 이제 계획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우리 신지연 씨가 엄청 진지하네요. 네, 진지. 네네. 진짜 진지하다. 네. 왜냐하면 엄마들은 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첫 번째 짜증을 내고, 짜증 나죠, 사실. 두 번째는 자꾸 누구를 탓해. 음. 니네 과외 선생님 뭐 하냐? 네. 니네 학원은 뭘 가르치냐? 너 학교 가서 뭐 하냐? 자꾸 남 탓을 하거든. 맞아요. 근데 네. 우리 신지연 씨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야. 이 문제 어려울 것 같다. 아,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인데 이 아이가 왜 틀렸을까? 아, 연상이 좀 안 되네. 다시 해볼까? 이렇게 진지한 태도가 너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쉽지 저도 않은데.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희 아이는 선행도 시키거든요. 네, 당연히 그래서 하죠. 예, 시키고 있는데 네. 얘가 5학년 문제를 틀려요. 그러면 왜 이러지?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얘가 학교 갔을 때 오히려 선행을 해서 이게 뭔가 헷갈리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아니야 그래도 선행을 했을 때 또 장점도 있고, 하지만 또 현행의 심화는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럼 24시간 중에서 정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제가 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네. 쇼핑도 좋아하고 네.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오롯이 정우 시간으로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즘에는 거의 쇼핑한 물건이 없는 것 같아요. 가방도 맨날 똑같은 거 들고 다니고 뭐 잘 보일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이제 정우한테 가면서 사실은 좀 제가 한 가지밖에 좀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것도 약간 있긴 해요. 외골적인 게 있구나. 네네네, 성격이.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이게 이거 평상시에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선생님 책에도 있지만 6학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쵸? 네, 너무 엄마 오래 하면 안 돼요. 말씀하셨듯이 어. 사실은 이 아이의 주도 학습도 어떻게 네. 아이가 처음부터 아냐고 하셨잖아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6학년 때까지라고 생각을 네, 해요. 사실 네. 요즘 아이들 더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뭔가 컨트롤하기가 조금 네. 버거워지긴 했는데 네. 6학년까지는 제가 좀 자리를 지켜주면서 아이를 좀 파악하고 관찰하고 어디에 좀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중학교 같은데 정말 학원을 하나 선정을 하더라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정보를 얻어와도 이게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정보인지 추릴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6학년까지는 좀 제가 자리를 네. 지켜주려고 네. 네. 이미 공부 습관을 많이 만들어졌고요. 이 집안의 제일 좋은 점은요. 네. 아이랑 엄마가 아직은 소리를 안 지르고 공부한다는 거. 이게 일반 가정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엄마가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고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가면 엄마도 힘들어지고 네. 아이는 이제 또 엄마보다 더 중요한 친구도 있고 그쵸. 엄마보다 더 중요한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양은 조금씩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정은의 집은요. 네. 아이가 똑바로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이 있고요. 네. 그 옆에 또 엄마가 같이 앉아서 같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과목을 하거나 네. 또 이런 책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을 바꾸면요. 예, 컴퓨터. 예, 서재에는 또 컴퓨터 책상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아이를 공간을 이동해서 이 아이가 다시 신선해지게 만든다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중에서 코치님 저희는 방이 너무 작아요. 아니면 아이가 방을 하나 쓰는데요. 뭐가 많아요. 이런데 정은의 집은 그 비법이 뭐냐면요. 침대가. 그렇죠. 네네네. 공부방에 침대는 없죠. 침대 어디 있죠? 침대는 이제 한 방 안에 저희 세 가족이 다 잘 수 있게끔 이제 정말 침대만 다 몰아넣은 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가 좀 피해를 보는 게 늦게 네. 들어오면 그 방에 못 들어오고 거실에서 자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네. 여러분은 아이들 방이 너무 작아요 하면요. 그냥 메인 책상하고 약간 보조 책상 같은 거 이렇게 네, 하셔도 네. 되고요. 아니면 우리 베란다에다가 조금 신선하게 거기서 바람 살랑살랑 불면서 책 읽는 것도 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네. 우리 고려대 영재원, 그 다음에 우리 정우 학생이 우리 집에서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 우리 신지연 씨가 알려준 팁을 받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네. 정우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금요일 밤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 불금입니다. 네. 예, 불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요, 우리 책의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네. 예, 자,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